미국이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해온 연방준비제도와 백악관은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1월 보고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82년 6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높은 6.8%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에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 매체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2일간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인플레이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9%, 찬성이 28%라고 보고됐습니다.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대응책에 반대했던 공화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보였다고 과시했지만 이와 달리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 또한 아프간 미군 철수 사태와 난민 수용 정책, 코로나19 대응책 등으로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새 변이와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까지 겹치면서 난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다며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재외투표가 내년 2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 관할 동남부 6개 주에 3곳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 놀크로스 애틀랜타 한인회관 소연회장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한인회관 제3교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성식품 다목적실 등 3곳을 재외투표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재외선관위는 한국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한 3곳의 투표소를 재외국민수, 공관과의 거리, 투표 편의성, 유권자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말을 포함해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남부 6개 주에 재외투표소가 3곳밖에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위원회 김석기 의원은 현행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인구 4만 명당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를 2만 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장소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 지금 현행법에는 인구 8만 명 기준으로 투표소를 하나 설치를 하고 만약에 4만 명 기준으로 투표소를 설치를 하고 4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투표소를 둘 수 있는데 최대 2개까지밖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틀란타 총영사관 관할 내에서는 투표소가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4만 명은 너무 높다. 2만 명으로 기준을 낮춰야 되고 2만 명이 넘을 경우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숫자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2만 명 단위로 설치를 하자. 그러면 이 아틀란타주의 투표소가 몇 개가 됐냐면 현재 3개에서 7개소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투표하시기에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북미주 자유대한민국 수호연합은 11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북미주 자유수호 연합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회에 앞서 KTN 방송국은 김석기, 태용호 두 국회의원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행사에 앞서 가진 K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동포들의 유권자 등록 비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미국 지역의 이 등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등록 발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월요일 날 이 발표 내용이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 등록 비율이 유권자의 2.7%로 나왔습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고 또 투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재외동포들을 위한 것이라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투표권, 이것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데서 아주 중요하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 지금 처음으로 재외동포 재단의 예산이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재외동포 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한글학교 운영 문제라든가 한인 해외 운영 이런 데서 본국 우리 조국으로부터 많은 그런 지원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재외 국민들이 투표율이 올라가서 그들이 참정권율이 올라가면 국회에서 재외동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투표를 좀 힘들더라도 많이 참가해서 참정권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국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은 북미주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이 마련한 연합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북미주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의 김일홍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장은 지난 10년간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3배가량 증가했다며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2배가 뛰었습니다. 3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재외동포 재단의 예산이 그렇게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이름이 순서지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논란 지적이 일자 행사 직전 행사 순서지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평통 의장인 대통령 단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가스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평화통일 강연회에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지난 11일 가스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자문위원회 워크숍 및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와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연대 대표의 다수의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윤주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한인사회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윤주 총영사는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김기수, 박갑서, 박백선 등 14명의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연대 대표는 미주동포에 대한 규정과 공공외교를 주제로 한 평화통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우리는 아메리칸의 미션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메리칸 주민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메리칸 주민이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가 우리 중요한 미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이민이 되는 거예요.
거주국에서는 한민족 전체를 하는 민족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모국에서는 거주국과 관계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국과 거주국 관계 발전을 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활동이 해외 동포의 공공외교다. 평통의 입장에서는 공공외교이지만 평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평통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시민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어 애틀랜타와 미 동남부 지역에 순수 예술 전공의 한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숨솔로이스트 앙상블의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이번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1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은 지난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령층을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081만 8,948명, 누적 사망자는 81만 8,06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2,5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44명 늘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9만 8,505명, 누적 사망자는 25,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5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781명, 누적 사망자는 1,442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293명, 누적 사망자는 1,70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떠오르는 스타트업 기업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제2전기차 제조 공장을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유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는 16일 공식 발표됩니다. 브레안 캠프 주지사는 협상이 이루어지면 애틀랜타 동쪽의 소셜서틀과 러트리지 사이 부지에 연 100만 대를 생산할 약 1978에이커 상당의 공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의 2%에 불과하지만 연료기준 강화, 생산 비용 절감, 그리고 친환경 운송수단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10명이라고 밝힌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 접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벼운 버전이라는 생각은 접어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가 첫 사례를 보고 후 2주 만에 3,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코로나19 경보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드워드빌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가 최근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지난 10일 붕괴하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일각에서 물류창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정책이 인명피해를 높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은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었다면 토네이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붕괴 당시 물류창고에는 11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당수 노동자가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리노이주 소방당국은 현재 몇 명이 실종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